카메라 처음 썼던 순간? 1981년. 81년이요? 아기 사진관에서 스튜디오 태어났을 때? 태어났을 때 돌 사진. 이러고 아, 그게 첫 사진이다. 긴장 많이 기억이 했지. 난다고요? 부자였네. 그럼. 저는 아까 말한 그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제가 오디션을 그냥 프로필 투어를 했어요. 신인 때 아무것도 회사도 없을 때는 프로필을 이제 찍어서 영화사 주소 알아내가지고 거기 찾아가서 오디션 보고 이렇게 해서 오디션을 봤었는데 됐다고 알바하고 있는데 됐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대사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꺄! 뭐 이런 거밖에. 근데 3달 동안 촬영을 했는데 이제 대전에서 숙식을 하면서 지냈는데 대사가 한마디도 없어도 그 현장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배우로서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서서 선배님들의 연기를 구경할 수 있고 그 공간에 내가 속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서 계속 쉬는 시간에도 모니터 앞에서 선배님들은 어떻게 연기를 하시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때 한마디도 없지만 역할 이름이 나오꼬였어요. 그것도 잊혀지지가 않고 되게 새로운 경험과 많은 공부의 장이었던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그 기억은 왜 안 잊혀질까? 그러니까요. 첫 그런 기억? 나 너. 누가 뭐라고 했을 때 큰 역할은 아닌데 그때는 이제 회사 없어서 보조 출연 경험 삼아 보조 출연만 하러 다닐 때 대학교 선배님이 이제 챙겨준다고 처음으로 한 문장짜리 대사 있는 역할을 하라고 엄청 큰 거지 다 알잖아. 네, 정말 큰 거죠. 그 드라마가 칼잡이 오수정이라는 드라마야. 알아. 드라마가 뭔지도 모르고 갔거든. 갔더니 바로 앞에 성동일 선배님이 계셨고 근데 이상하게 떨리진 않았어. 너무 신나가지고 하나도 안 떨렸고 근데 이제 현장의 현실을 알았지. 기자 3을 어디도 듣도 보도 못한 애가 갑자기 와서 대사를 하니까 기자 1하고 기자 2 하는 형들이 구석으로 끌고 가더라고. 세팅하는 동안. 왜? 왜 잘하냐고? 컸어요? 너 어디서 어떻게 배역 따냈냐고. 우와. 어? 왜 물어보시지? 그때는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그 세계도 정말 경쟁이 치열했던 거지. 근데 나는 운 좋게 오케이가 났고 처음으로 대사를 쳐봤다는 현장에서 그 쾌감을 얻고 기자 3 역할이 작은 역할이었지만 나한테는 지금도 계속 기억에 엄청 남는. 나는 연기라는 걸 처음 했을 때 예고 다닐 때 친구들끼리 독립영화 홈비디오 이걸로 찍어서 만들어보자 후에마이라는 작품으로 재밌게 놀면서 처음 찍다가 그리고 이제 대학교 단대 로스탁 영화제에 낸 건데 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데 이제 어드밴티지? 대학교 입학하는데 상을 받아서 놀면서 막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 처음에 희준이 형이 이렇게 추천해줘가지고 오디션 보러 갔어. 불꽃소리라는 연기가 재밌으니까 이제 그 극단 식구들하고 공연하고 거기 그것만으로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었을 때 찍으러 갔는데 그 씬이 있어. 무슨 요원들이 막 계속 찾는데 마을 할머니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생겼냐고, 그 사람 어떻게 생겼냐고. 할머니 역할로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 분이거든. 그런 분들 있어. 애드립을 하시는데 진짜 너무 많은 걸 준비해 오신 거야. 그 중에 뭐 내가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고요. 그러니까 너보단 잘생겼어 이놈아. 그런 거. 뭐라고 이거밖에 못한 것 같아. 너무 억울한 거야. 내가 속으로. 너무 억울하니까 집에 가면서도 계속 내가 무슨 대사 뭐 어떻게 받았어야 됐을까 이거를 근데 다들 딱 그런 질문하면은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쓰라리거나 기억들이 약간 조금 막 좀 이렇게 약간 애잔하거나 막 힘들고 고생하고 막 눈물 나고 막 그런 것만 얘기를 많이 그쪽으로 가게 되지. 그게 또 기억에 남으니까 또. 근데 이제 반대로 진짜 현장에서 촬영하다가 막 이래서 하는구나 싶을 때가 있었어 혹시 반대로? 이래서 하는구나. 이 맛에 하는구나. 형은 언제였어요? 준기 형은 그 순간을 느낀 게. 그건 최근에는 가장 컸던 거는 빈센조라는 드라마 찍을 때 빈센조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다음날 상가에 이렇게 출근하는 계단에서
올라왔는데 상가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맞이해주는 장면이 있었어. 그때 배우들이 다 아무리 다 똑같은 마음으로 항상 찍었는데 네. 예화가 그날 한 대사가 나 아직도 기억나. 나 이제 임신해가지고 몸속에 아기가 이제 있는데 그래도 나 싸울 수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해 주세요 이런 대사인데 이제 대사가 임산부가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세게 오더라고 그 대사가. 근데 예화라는 예화가 본인 촬영은 끝났고 내 감정신을 찍는데 나는 읽었어. 그 친구가 어떻게든 나한테 에너지를 주려고 막 하는 게 너무 느껴져서 나는 끝났고 다른 배우들 한 씬 더 있는데 기다렸어. 예화 한번 안아주고 가고 싶어. 너무 고마워서 그 마음이. 그럴 때마다 참 이게 따지면 너도 그렇게 하고 다 그랬어 우리는. 우리 같이 다 작업하는 그랬어. 맞아. 그 우리 거 안 딸 때도 형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다 다 그렇게 그랬어. 제대로 다 그랬어. 오히려 뒤집었을 때 더 열심히 해주는 사람도 있고 자기 딸 때보다. 아니 나는 그래서 빈센조 찍을 때 잠깐 저기 덕구 이즈백 그 단편 그거 단막 찍으러 이제 막 마지막 씬이야. 이제 주인공이 이제 물에 빠져 자살하려고 딱 하는데 내 씬인데 얘가 막 이제 너무 자기도 힘들고 슬프고 죽기 두려워서 막 눈물을 흘리는데 가족들을 먼저 딴 거야. 그래서 어찌됐든 뭐 열심히 막 했어. 근데 정작 내 꼴 찍을 때 너무 힘든 거야. 이제 못하겠는데? 맞아. 이제 그것도 못하겠는데. 잘 배분해야 돼. 배분해야 돼. 그걸 못해. 저도 그런 경험 있는데 하이바이 마마 촬영하는데 너 그 얘기 할 줄 알았어. 진짜 여러 가지 감정들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었으니까 신동미 언니한테 그동안 뭐 어떤 아픔이 있었고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 사랑한다 뭐 이런 씬을 찍는데 앞을 딱 봤는데 동미 언니가 자기 카메라 나오지도 않는 그런 각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그 씬 아닌데도. 그래서 그럴 때 너무 그 교감이라는 게 느껴지고 이 사람이 진짜 내 말을 들어주고 있구나 이 교감이 느껴지니까 그럴 때 진짜 너무 살아있는 느낌도 나고. 재광이는? 저는 나다웃 촬영할 때 감정씬을 촬영하는 순간들이 많았어요. 감독 역할이 있어요. 저를 우타하고 하는 선배님이 있는데 끝나고 나서 서로 안고 거의 좀 눈물을 흘렸죠. 그리고 리허설 딱 한 번만 하고 바로 갔는데 서로 눈 보자마자 그냥 무아지경에 빠졌던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럴 선배님하고. 때는 감독님 오케이 안 해도 이건 오케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기술 문제가 아닌 이상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 순간. 저는 그래서 아까 형이 말했던 되게 힘들 때 그 촬영장에서 좀 이렇게 느끼는 것도 행복감?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런 게 아까 지훈이가 인터뷰할 때 얘기했던 약간 그런 작품 만나고 싶다고 했잖아. 약간 막 좀 채워지는 느낌 받고 막 그치. 사람들하고 진짜 느끼는 거 한번 해보고 싶다. 기억에 남는 대사 뭐 단편 영화였는데 제가 처음으로 찍었던 이제 단편 영화였어요. 이제 첫 대사가 이제 단짝 친구 역할이었는데 그거였어요. 소심한 반장이었어요. 그래서 주번이었는데 주번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들었어. 고등학생 주번이었는데 이제 핸드폰을 걷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얘들아 1교시 담임이니까 폰 내 이거였어. 폰 이번에 안 내면 압수한다 했잖아. 근데 애들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진짜 소심해 보인다. 아무도 압수한다 했잖아. 그러면 이제 같이 친구 했던 역할했던 이제 언니였는데 선배 언니가 근데 애들아 폰 내! 이러면 이제 한 번에 딱 내는 뭐 그런 역할이었어요. 근데 이제 또 아까도 이렇게 이어서 말하면은 이제 또 그 언니랑 이제 맨 마지막 장면이 뭐 오해가 쌓였다가 이제 막 서로 의심을 하고 친구끼리 뭐 그런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을 해서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그거 나 진짜 아니었어. 뭐 나 믿어? 뭐 이렇게 믿어 하면서 이제 울어야 되는 역할이었는데 씬이었는데 이게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이게 눈물이 날까? 그리고 막 그게 한 번에 딱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날까 해서 막 그 선배 언니랑 막 어떡하냐고 막 못하겠다고 막 이랬는데 막 이제 갈게요 지원 씨 갈게요 하는데 이상하게 진짜로 갑자기 딱 너무 집중이 잘 돼서 하고 딱 언니 얼굴을 딱 봤는데 진짜 헉 올라서 눈물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이게 진짜 뭔가 살아있는 이렇게 딱 충동에 나오는 연기구나. 그때 이제 첫 그 영화의 그 기억이 너무 좋아서 아마도 지금까지
시작부터 하는 게 아닐까. 좋았네. 네. 그 느꼈던 네. 현장의 그 맞아요. 느낌이 시작부터 좋았네. 그리고 딱 눈물 나고 컷 하고 오케이 하고 진짜 이게 옆에 이렇게 카메라 감독님이 딱 컷 오케이 하자마자 너무 잘하는데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아가지고 너무 이제 소중한 기억. 카메라 감독님들이 배우들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뷰파인더 보고. 보니까. 맞아. 형은 난 제일 많이 들어본 건 이거 보다가 형 이러지 않았어? 카메라 감독님 일로 가라고. 가만히 좀 있으라고. 좌우로 움직이지 말라고. 저는 이상하게 일제시대 영화를 정말 많이 찍었어요. 저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 암살, 밀정, 덕혜옹주 뭐 진짜 많이 찍었단 말이에요. 벌써 이거 다 다녀. 나열한 것만 해도 근데 그 중에서도 암살이 두 번째 영화였는데 그때 제가 라식 수술을 안 했을 때예요. 근데 이제 서클 렌즈를 끼고 다닐 때인데 일제시대니까 당연히 이걸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뺐더니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전지현 선배님이랑 거기에 보조 출연자분들이 막 200명, 300명씩 계셨어요. 근데 그 300명 앞에서 나만 소리내서 대사를 하고 다른 보조 출연자분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만 소리 그 큰 데서 나만 소리 대사를 해야 돼요. 너무 떨리잖아요. 그리고 감독님이 주문하신 게 정확하게 디렉션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앞이 안 보이니까 누가 날 쳐다보는 그 시선이 안 신경 쓰여서 정말 계속 소리내서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관계자분들이 좋게 봐주셨고 그래서 다행히 이쪽입니다. 이 향수 편매원 역할이었는데 이쪽입니다. 이거를 오케이가 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들 각자 다들 그런 거는 다 디테일하게 기억들을 하는구나. 전에 나왔던 무슨 영화도 봤어요. 이렇게 이제 그게 감사했죠. 그게 처음이었으니까 우와 어떻게 알아보지? 신기하다 이러면서 카페를 갔는데 이러는 거라서 나이가 되게 지긋하신 희끗희끗하신 분이 거의 말투도 옛날 말로 잘 보고 있어 이런 말을 쓰셨는데 보면 난 기분이 알고. 맞죠? 그래서 응원하고 있어요. 이렇게 뭉클한 거야. 그리고 막 이런 분도 있었어요. 메시지로 꼭 당신 같은 형사가 되고 싶다고 막 이런 거가 진짜 감동적인 거예요.